안녕하세요. 스텝산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2월 달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L3 해리스라는 종목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아주 다행스럽게도 좀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제 방송을 보고 샀던 분들도 물어보시는 게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한 20% 이상 올랐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좀 답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 말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 내지는 가치주를 좀 줄이고 성장주를 이제 앞으로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함시켰던 저희 포트에 포함시켰던 은행 업종도 좀 줄여야 되고 그 대신에 경기 성장주를 구조적 성장주를 더 많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포트폴리오의 균형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일 주식을 보거나 전업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주식이나 방향을 맞게 봤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면 보통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고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이 L3 해리스라는 종목이 펀더멘탈 상으로는 여전히 매우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이거를 뭐 많이 다 없애야 된다든가 포트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선호하는 종목으로 저희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3A를 사실 좀 복기해 보면 2월 달에 제가 그 종목을 썼을 때 이야기했던 제목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나도 우주 관련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2월이었고요. 3월 달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주 ETF가 나온다는 예고가 돼 있었고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28% 정도가 우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아크의 우주 ETF에 포함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 틀렸어요. 뭐냐? 이 아크 ETF 안에 우주 ETF 안에 L3 해리스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3등으로 포함이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운이 좋게 맞았는데 주가가 팡 뛸 거다라는 예상은 좀 틀렸어요.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2월 달만 해도 이 캐시 유드 CEO가 하는 말은 거의 뭐 시장에 즉각 반영이 되면서 주가로 바로 올랐었는데 이게 3월이 되면서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출시될 때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전히 그냥 옵션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인터넷망이 너무 적게 깔려 있다. 광대역 통신망이랑 5G라고 일부러 하죠. 너무 조금 깔려 있다. 그래가지고 5G가 조금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예산에 뭐 100조, 150조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국 땅 넓고 인터넷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는 정말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쪽 투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민간 쪽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궤도 위성입니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옛날엔 기지국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위성을 낮은 궤도로 쏘고 그 위성을 갖고 인터넷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위성을 쏘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저궤도 위성 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뭐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 가지 로켓 발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활용도 되고 이러면서 발사 비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기대가 아주 되게 큽니다. 이 L3 해리스는 이 위성에 들어가는 광학장치나 시스템이나 센서 이런 거를 만들거든요. 그게 매출의 28%가 되기 때문에 요 방산을 제외한 28%의 우주 쪽 비즈니스를 약간 옵션으로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72%를 차지하는 방산 부분인데 사실 L3 해리스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시장 대비 언더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작년 11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월 달에 블루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뭐였냐면은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방산 예산이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였어요. 방산 예산이 줄 수 있고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무조건 방산 기업들한테는 불리하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2000년부터 보면은 그 그림이 맞거든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부시 대통령 기간에는 방산 예산이 늘었었고 2008년, 9년, 10년부터 16년까지는 줄었었고 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다시 늘었거든요. 그 데이터만 보면 민주당 사람들은 정부 예산에 방산을 쓰기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정치적인 국제적인 사건을 같이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 9.11이 있었고요. 2010년인가 9년인가 10년에 빌라덴이 사살이 됐습니다. 그 16년에 다시 그 ISIS라는 곳에서 막 중동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9.11이 터졌으면 예산 늘려야 되고요. 빌라덴이 죽었으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IS가 올라왔으면 다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권의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국제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랑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잘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2월 달에도 어느 정도 녹아 있었는데 내용에도 좀 있었고요. 5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예를 들어 우리 내년에 예산 22년에 2020 예산 얼마 쓸 거예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내년에 미국 방산 예산이 한 2%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도 있고 딴 데 돈 써야 돼서 준 게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L3S 주가가 조금 더 강했던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남아있고 그리고 2등 나라를 계속 막기 위해서는 이 국방력의 압도적인 강세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을 미국이 느끼는 한, 지난 오바마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느끼는 한 방산 예산이 뭐 급격히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72%의 매출을 차지하는 방산 쪽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28%의 매출을 차지하는 우주 쪽은 신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아직도 되게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유효하기 때문에 EPS, 주당 순이익은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늘어나는데 그럼 주식이 살만한 가격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L3 해리스는 17배 정도의 P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S&P 500은 22배 정도의 P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3 해리스는 S&P 500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3 해리스 같은 경우에 1년에 배당 수익률이 2% 내외 정도 됩니다.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1년에 5%쯤 됩니다. 미국은 자사주를 사면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4에서 5% 정도 주식이 줄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기업 가치를 유지한다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수익률하고 배당 수익률을 합치면 총 주주 환원율이 지금 7% 정도 됩니다. P는 17배 언더고 시장보다 싸고 총 주주 환원율이 7%라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이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아직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7월 6일인가 뭐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